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러클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내렌즈 삽입 수술의 장기 안전성과 예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친동생 눈에 2007년 1월에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내에 수입된 지 10년도 안 됐었던 렌즈지만 과감하게 수술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 수술을 동생에게 하게 된 건 뭐 안전성이 엄청 오랫동안 입증이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문제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눈 속에서 뭐 백내장, 녹내장이라던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장기합병증 등이 다 아주 투명했지만 그때는 사실 막연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렌즈를 제거하면 되잖아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술을 해줬고요. 제 동생은 2007년 1월 6일에 수술을 해줬으니까 내년 1월 그러니까 지금이 10월이니까 약 3개월 지나면 만 16년 꽉 채웁니다. 제 동생은 S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오랜만에 눈 검사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동생을 수술을 했던 원래 차트를 제가 천안에서 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차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진했던 거는 2006년 12월 23일이고 수술 날짜는 2007년 1월 26일입니다. 제가 그때 천안기만과 대표원장으로 있어서 천안에 내려가서 있었고요. 수술은 ICL. 여기 보시면 지금하고 모델이 달라요. 지금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센터폴로 ICL인데 이때는 구멍이 없어서 홍채에다가 수술 전에 일주일 전에 레이저로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방수가 다니게 했고요. 옛날 모델이에요. 여기 75년생이고요. 여기 보면 박 원장님 동생, 제 동생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래돼서 굴절값이 다 지워졌는데 여기에 써놨습니다. 마이너스 10디옵터 양쪽과 난시는 1.25디옵터에 고요. 이때는 토릭 ICL, 즉 난시를 교정하는 ICL이 나오긴 했었는데 1.5 미만의 난시는 보통 난시용 렌즈가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절개창을 위쪽에 만들어서 직난시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제 동생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동생이 각막 두께는 610인데요. 제 동생이 마이너스 11디옵터잖아요. 여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각막 두께가 600 정도 되면 10, 11도 라섹으로 아직 교정을 하는 초고도 근시 전문 라섹 병원을 표방하는 안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들이 20년 뒤 수술 환자 눈이 어떻게 변할지를 안다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안과에서 한 지 20년이 되니까 그 당시 무리해서 수술했던 환자들이 눈이 많이 안 좋아지고 교정 치료도 안 좋아지고 안경은 당연히 다 씻기고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안내렌즈에 거부 반응이 크신 분들이 보통 초고도 근시인데 그냥 라섹을 무리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고 하게 될 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얇아진 각막으로 인해서 원주각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각막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도수가 기본적으로 8, 9디옵터가 넘어가면 안내렌즈 삽입 수술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제가 제 동생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수술을 그래서 2007년 1월 6일 날 수술을 했는데 제가 수술 전에 내피세포 찍은 걸 찾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찍은 내피세포 체크한 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 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찍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굴절값은 거의 정시고 여기 오래돼서 이제 숫자가 안 나옵니다. 우아는 난시를 교정하니 조금 낮다. 그러니까 시력이 지금 1.0에서 1.2 사이 오른쪽으로 나오고 왼쪽은 1.5 나안으로 제가 3주 있다 보자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제 보면 내피세포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내피세포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후방 안내 렌즈가 아닌 전방 안내 렌즈는 내피세포 숫자가 줄어서 지금 렌즈를 제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제 동생이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도 내피세포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은 이유도 있어요. 이거는 2007년 11월에 본 겁니다. 이때는 시력이 보니까 1.5, 1.5 나오네요. 뭐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이거 꼭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여기 2,800개. 사실 내피세포를 찍는 이 현미경 검사는요. 한 200개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날 찍어도. 그래서
지금 2,800개대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09년에 이제 찍은 겁니다. 사실 이때는 1.2, 1.2인데 이게 1.5에서 시력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고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때는 뭐 2,900개, 2,800개, 그러니까 사실 200개는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생각에 제 동생은 내피세포 숫자가 2,800개대였던 것 같아요. 그 테이블을 찾아보면 나이가 30대 때는 2,500개에서 3,000개 사이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700~800개니까 정상대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검사한 것들을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235, 400은 뭐냐면 수정체하고 이 ICL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보통 300에서 800 정도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센터플로아실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방수가 다니니까 백내장 이슈가 거의 없는데, 사실 렌즈 삽입 수술 초기에는 후방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을 하면 백내장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렌즈하고 수정체하고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안내 렌즈 수술은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사이즈를 맞춰서 정확하게 넣어야 돼. 눈 속에 넣는 거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되고요. 2012년도에 왔는데 시력이 0.9에서 1.0, 여기 1.5. 그러니까 제 동생은 사실 그 토링 렌즈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개창을 제가 만들면서 난시 교정을 해서 사실 난시를 100% 없애지 못했어요. 오른쪽에 난시가 조금 남았던 것 같고, 제가 쭉 검사를 해보면 오른쪽은 난시가 약간 남고 왼쪽은 난시를 완전히 0으로 만들어서 양안시로 봤을 때는 1.5인데 좌우비교에도 오른쪽이 덜 보인다고 했어요. 물론 교정은 되지만 안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굴절값이 이렇게 찍히죠. 0으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거는 조절을 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왼쪽은 난시가 없고 오른쪽만 난시가 0.75가 있습니다. 사축으로요. 이게 절개창으로 교정하는, 난시를 교정하면요, 제가 지금은 난시가 0.75에서 1.0 넘어가면 전부 난시 교정용 렌즈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절개창을 째서 다이먼드 나이프로 각막을 절개해서 난시를 드리면요, 이렇게 40도, 90도, 180도가 아니라 사축으로 난시가 남아서 교정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토링 렌즈를 로테이션 트러블 때문에 그 수술을 잘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센터플로아실이 나온 2015년 이후에는요, 로테이션 문제에서 많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고요. 그래서 저는 난시가 있으면 가능하면 뭐 수술비가 조금 추가는 되지만 토링 렌즈를 넣어서 난시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검사에서 보면은 이제 각막 내피세포가 이렇게 뭐 3,000개 나오는데, 사실 2,800개에서 3,000개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오차 범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요. 한 2,800개 정도가 제 동생의 내피세포 숫자를 확인하고 합니다. 제가 2019년 이후에는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여기 강남에서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보여드린 캡처에서 보여드린 차트는 천안에 그냥 뒀었다가 이번에 가지고 올라왔고요. 저희 천안 삼성 미라클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강남점에서는 제가 전체 차트로 남겨서 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2020년 10월, 2021년 6월, 그 다음에 올해 4월, 올해 지금 오늘까지 왔다 다녀갔고요. 제가 굴절값을 보면 왼쪽의 경우에는 난시가 거의 없고요, 빵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수술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축의 난시가 0.5에서 0.75 계속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양안으로 오른쪽이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고, 왼쪽은 1.에서 1.5까지, 뭐 양안으로 1.5까지 보는 상태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16년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굴절값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동생은 반도체 설계하는 일을 하니까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잘 됐어요. 되게 해피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내피세포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에 제가 이거 찍는데 2,600개 후반이고요. 그리고 2,700개, 2,600에서 700개. 마지막으로 오늘 찍은 거가 2,700개.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차트 리뷰를 할 때 제 동생이 처음에 검사할 때 2,800개 정도의 내피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6년이 지난 지금 한 100개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보통 그 나이에 따른 그 내피세포의 변화를 갖다가 스터디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칭을 해보면 10년에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3,000개가 넘은 상태로 태어났다가 보통 7, 80대가 되면은 1,000개 후반대에서 2,000개 초반대로 줄어들게 되는데, 제 생각엔 제 동생이 지금 16년 정도 됐으니까 100개라면 노멀 렌즈에서 원래 줄어드는 내피세포 카운트를 만족시키고 있고, 뭐 이 얘기는 후방 안내 렌즈로 인해서 내피세포의 개수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초고도근시 환자들, 9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 환자들을 무리해서 수술하다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의사들이 고백을 하자면 지금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내렌즈에 대해서 환자들이 거부감이 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노노, 안내렌즈 안전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게 평생 눈 속에 들어가서도 안전하다는 걸 원장님 저에게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제 친동생 눈에 넣고 아직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동안 9만 명까지는 아니고 수천 명의 안내렌즈 환자를 수술하면서 렌즈를 교체하거나 제거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식, 라섹 이후에 고도근시 환자들 시력 떨어지는 거는 비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력 유지가 잘 되고요. 제가 특별히 제 동생을 갖다가 수술을 더 잘했겠어요? 제가 지금이야 9만 명을 수술한 엑스퍼트지만 제 동생을 수술했던 2007년만 해도 수술을 눈 수술 시작한 지 5년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렌즈를 수술을 많이 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안전하고 장기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아니면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고요.